주말 새아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의 맞불 형식이 강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이선자 조국을 파문해야 된다라고 외쳤고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려고 폴리스 라인을 뚫다가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내일인 5일 서초동 집회에 더 많은 촛불이 켜져야 한다고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으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가운데 749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진도 있었죠. 파주, 김포의 모든 돼지를 전부 없앤다고 하는군요. 정치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힘을 쏟으실 건가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그것이 궁금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황제 조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9시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8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5시쯤 귀가를 하셨네요. 네. But 비공개로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하셨습니다. 또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곧바로 귀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제 소환에 황제 조사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식이면 재소환에 과연 응하겠느냐, 입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재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구속영장 혹시 청구할지도 모르는데 발부에 빌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재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서 소환이 되는 게 맞나요? 공직자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네. 공직자 부인은 공직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공인이죠. 아, 공직자의 부인도 공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이거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 장관의 오촌 조카도 이제 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 네. 교수를 근데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범으로는 보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또 72억 원 횡령한 그 특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검찰 쪽에서는 수사 보안상의 이유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를 기소하고 나서 그 혐의를 또 추가해서 기소할 것이다, 이런 또 보도도 좀 나오긴 하던데요. But 오촌 조카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단순 투자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 교수에 대해서는 표창장 위조 문제로 이미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기소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범인지 여부가 사실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관련성은 있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다시 새로 추가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가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게 혹시 오촌 조카선에서 끝내려고 또 출구 전략을 열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검찰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퇴진 요구가 강하게 나왔는데 네. 어제 몰려든 인파들이 사실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최 측은 300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300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이제 광화문에 어떻게 보면 총집결을 한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네.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도 별도 집회 개최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라고 하는 국민 탄핵 결정문을 또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선동과 가짜 뉴스가 난무한 집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일 서초동 집회 또 얼마나 모일지 완전히 지금 새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기독교 단체 그 대규모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전방 약 1.4km 지점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발병한 것도 보면 대부분 접경 지역 인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부터 유입설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속에 어제 두 곳에서도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강화군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대주시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농가들도 너무 시름이 많을 것 같고요. 하여간에 빨리 민생을 챙기는 정치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바쁘신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를 정말 주도하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 저희 여의도 중계석 때문에 일단 일찍 이쪽으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네. 서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하니까 게다가 국정감사 시즌에 제가 지금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제 광화문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원래 주최 측도 한 100만 정도, 150만 정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한국당 추산으로는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상황이 기쁘실 우리 홍문표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러셨군요. 네, 생각 못할 정도로 많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광화문의 그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 3년 차의 결과다. 여기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상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이대로 적당히 끌고 가는 것은 이제 국민저항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일부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동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동원령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농촌에는 주위 뭐 예산이나 홍성군 같은 데는 이제 사과 피해 지난번 태풍 네. 때문에 막 낙수 떨어지고 그랬죠. 낙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의 시간을 자기 돈 들여서 서울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자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향후들입니다. 충청 향후에 저희 같은 경우 네. 또 뭐 홍성 예산에 이제 뭐 향후들이 서울서 사는데 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참 집에 있는 거는 그렇고 이렇게 정치가 참 어렵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네네. 참 이걸 그냥 적당히 정치권에서 듣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깊은 우려와 염려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하는 집회였다. 사실 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엄중히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서른 참 의원님. 많이 모였더군요. 저도 뭐 저 화면으로는 봤습니다만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해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던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표출된 그런 현장이었는데 네. 내일 되겠죠. 내일 또 촛불 집회를 서초동에서 하게 될 터인데 아마 어제 그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회에 자극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더 많이 모일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이 숫자 노름을 할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이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직접 민주정치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셔서 자기 주장을 펴야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 조국 장관에 관계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거입니다. 다 사실로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검찰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수사를 지금 뭐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국론을 완전히 분열해서 나라를 결단낼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가 진실이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정을 하고 그리고 국론이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해 속에 빠져가지고 네. 가짜가 진실처럼 지금 떠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보지 않으면 헷갈려서 그냥 가짜에 속아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바로잡는 이 노력이 한참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려면 빨리 수사를 하고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844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300만이 아니라 500만도 넘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발 디딜 틈이 없어 돌아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6790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 40%에 의한 40%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식의 정치는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요. 이럴수록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하면 안 된다. 예. 물론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선동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강력하게 뭐 심지어 과장된 표현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자제해야 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 말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적할 부분은 이게 어제 집회에서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무슨
주인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지나친 이야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이렇게 가면은 그게 다시 다 돌아갑니다. 부메랑이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 미칠 거기에 영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어제 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 지금 우리 서른 최고위원 말씀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신 것인데 조국이를 너무 안고 옹호하고 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지금 직접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선동 얘기하셨는데 내일 집회를 지금 이 방송에서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이 바로 선동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집권당이라면은 내일 집회가 있으면 우리는 좀 이성을 되찾아서 공론을 좀 잘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자꾸 집회 얘기를 하는 건 내일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숫자 싸움 내일 나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저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른 최고위원 나가셔야 되고. 네. 지금 8328 애청자분 나라가 반쪽 나도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우리 7948 쓰시는 애청자분은 지금 중요한 건 국민 통합 아닙니까?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제 집회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폴리스 라인을 뚫는다고 하면서 이제 강목 같은 게 등장하고 결국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집회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제 연단에서 발언을 하면서 좀 그 발언 내용도 문제였지만 헌금을 갑자기 막 걷더라고요. 8.15 때 못 걷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모습은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당의 주최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종교연합회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네. 또 그 애국당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뭐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 한 4개 그룹이 서울역서부터 이 광화문까지 이렇게 구간을 맡아갖고 이제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거를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옆에 거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사회자 말씀한 대로 전 그건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단지 이제 어제 집회가 왜 그렇게 300만, 뭐 400만, 500만이라고 추정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제는 시민연합 하나의 집회였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정당과 지금 얘기한 그런 그룹들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좀 깜짝 놀란 거는 지하철 구간마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간마다 참 빠져나오는데 뭐 1시간 어떤 데 한 1시간 30분 이렇게 걸려서 네. 그 뚫고 나오는 그거는 서울 시민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야당 집회에 사실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협조적이지 않으셨는데 어제는 서울 시민들이 참으로 뭐 충청도 편으로 엄청나게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향 분들을 많이 만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시민연합 뭐 이런 어제 집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연합적으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불상사는 있었지만 그 모임에 안타까운 것은 극우적 주장을 항상 해오던 뭐 일베 네. 뭐 이런 분들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그 집회에 집회라는 건 시민들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일베 같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같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네네네. 집회 자체를 폄훼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이렇게 그 구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베 얘기 이러셨는데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불상사가 좀 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는 네. 말씀인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정경심 지수 소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현안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949 쓰시는 분께서는요,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까? 서초동 집회를 국민의 뜻이라고 하니 반대편도 수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8678 쓰시는 분께서는요. 서초동과 광화문의 차이점은요. 서초동은 자발적인 민초들이 모인 거고요. 광화문은 당원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태풍으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참 너무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의 집회나 혹은 서초동 집회나 이런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민생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모여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중점적인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천절인 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사실은 일찍 나온 건데요. 비공개 소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매우 상반됐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다. 공인이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네.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중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테면은 뭐 포토라인 세우기. 이건 대놓고 이제 이 피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망신 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인권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심야조사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조사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사실 공포. 네. 피사실 공포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걸 이게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리 예단해서 넌 범죄자다. 넌 유죄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 피사실 공포가 검찰이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이 없을 때 미리 만들어서 이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이 범죄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몇 차례 저만 하더라도 3차례에서 공개적으로 피사실 공포 안 된다. 이 형법에 분명히 범죄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하게 이 처벌을 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이 사실을 적시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법적진에 입각해가지고 네. 이건 이번에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 일벌백계로 책임지고 물러가게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오늘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자의 인권을 이게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법원에서 사형 확정하기 전까지는 다 무죄예요. 네. 그런데 미리 예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이렇게 때리는 게 피사실 공포거든요.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등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 정신 그대로, 헌법 정신 그대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이건 앞으로 검찰이 개혁해야 할 일이다. 그 입장에서 그렇군요. 당연한 거다. 저는 이런 네. 입장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도 아닐 뿐더러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공표라고 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소환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다. 공직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도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의 지난번 모임은 조국위를 지키기 위한 모임이었었고 어제 우리 광화문은 국가를 지키는 모임이다. 이렇게 저는 크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황제 사실은 소환 이 문제 지금 이제 우리가 화두가 돼 있는데 네. 역대 보면은 공직자가 아니라도 최순실이나 그 딸이나 많은 분들이 포토라인에 섰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또 대통령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서 소위 출두하는 소환되는 과정을
네. 잠깐 멘트를 하고 들어갔었던 이게 국민에게 그렇죠. 알 권리를 주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수사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정의 어떤 그 순서나 절차는 분명히 밟아주는 것이 전 좋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이 정 교수에 대해서는 네. 무시가 된 거는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가 직간접으로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까 네. 이 검찰이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말을 바꿔서 네. 행선 소위 입구를 결국 바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요, 어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밤중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를 기소를 어제 했는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당연히 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5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사실 예측이었는데 어제는 공범이라는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둘간의 공범관계를 못 밝혔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가 있다는 건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조사해 본 경우는요. 네. 우리 당이 조사해 본 내용으로는 조국 장관의 딸, 그다음에 부인, 그리고 네. 물론 100% 조국 장관 자신 다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걸 우리는 그냥 있습니까? 네. 우리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왜 검찰이 저러느냐? 검찰이 저러는 것은 간단하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자기 팔다리를 자르겠다는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이 아니죠. 야당이 불을 자꾸 지릅니다. 그걸 보수언론이 받아줍니다. 네. 이 3자 커넥션에 의해 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다 깨지고 있어요. 검찰 주장들은. 네. 그래서 검찰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아무리 갖다 붙여서 범죄를 이끌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둘 간의 공범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소장이 나온 당연한 것이다. 결과죠. 당연한 네. 결과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다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는 따님 문제라든지 아들 문제는 다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 네.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 펀드 문제인데 펀드도 본인은 그냥 투자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내용을 잘 몰라요, 이분은.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온갖 걸 퍼뜨리고 사전에 미리 이 조국을 사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냄새를 풍겼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보면 것.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어제 정 교수가 8시간입니까? 네, 8시간입니다.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 해서 휴가를 했는데. 네. 탈진했다고 또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럽니까? 네, 네. 어쨌든 제 추측입니다마는 입장 곤란하고 또 답변하기 애매모호하고 불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를 위해서 저는 이와 같은 몸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또 이것이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아까 뗐다는 그 네네. 공소 사실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더 위중한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이 정 교수가 단독으로 했었던 결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범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네. 더 위중하다. 이렇게 더 중대한 단독 범행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저는 본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얘기와 언론의 얘기와 이제 정 교수의 가족 얘기, 주변 얘기가 지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볼 때 그 정 교수의 얘기를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얘기를 믿어야 되냐 또는 3자 입장에 있는 언론의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헷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을 못 믿으면 언론이라도 믿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정 교수는 자꾸 파헤치면 해칠수록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더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곧 시간이 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언론과 검찰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당사자인 정 교수의 얘기를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이 수사가 저는 마무리되는 것이 이 국면을 뭔가 좀 안정시키는 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한 얘기들 다 보면 다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는 거의 큰명에 가까워요. 네.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그거 다 고도의 기술로 해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가 위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같은 공공관계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이런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뭐 실체적 진실이야 검찰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이 정임식 교수가 어제 8시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장정이라도요,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은 병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반 시달리면은 병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네,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밖에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자, 우리 그 청취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6876 쓰시는 우리 식구 한 분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제발 그만합시다.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또 8008 쓰시는 우리 또 식구 한 분도 의원님 대통령도 최순실도 정리라도 어떻게 소환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 뒤에 숨어있는 말입니다. 왜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봐주는 소환을 했습니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또 2650 쓰시는 분께서요. 국회의원 여러분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세요. 왜 언제까지 광장 정치로 내 편 이 편을 더 가르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328 쓰시는 분께서 의원님들 법부터 좀 지키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다들 따끔한 말씀들 또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친인척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조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내에서 적절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고요.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의견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이렇게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외압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외압이 아닙니다. 외압이 아니다. 예. 제가 공개적으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세 번째 경고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피사실 공포는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저만 세 번 얘기했습니다. 저만 세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네네. 당 대변인을 통해서 네. 당 대표를 통해서 네. 아마 다 합치면 수십 번 될 거예요. 네. 수십 그렇죠.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법무실은 고사하고 우리 여당 힘이 없다 치더라도 아무리 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네. 이 공공연하게는 이 뭐 어떻게 보고 하는 짓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범죄 행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네.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이게 형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즉시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되는 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네, 고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였다. 외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 문제는 치졸합니다. 치졸하다. 네. 그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또 이 검찰의 수뇌부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걸 고발한다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네, 좀 있을 수 이례적이긴 없는 하죠. 일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이 정정당당한 그런 수사를 해서 빨리 모든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네.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법 따라야 합니다. 형법을 지켜야 합니다. 네, 검찰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다.
너무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게 이제 서론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외압으로 비춰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지금 이게 집권당이 지금 임명해놓고 또 네. 그걸 고발을 한다. 치졸하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강조하고 이거는,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정당 사이에 없는 일입니다. 네, 정당 사이에 없는 치졸한 행위였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 토론 엄청 뜨거웠는데요. 우리는 8시 뉴스 듣고요.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